2026년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이 우리에게 보낸 신호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석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시죠. 다우, S&P 500, 나스닥 100 지수 모두 견조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주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기술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엇갈린 신호가 나타난 걸까요? 이렇게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 지표는 좋은데 핵심 섹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현상. 이거요,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이 특별한 보고서가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번 분석은 그냥 단편적인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경제 이론을 시실과 날실처럼 아주 정교하게 엮어서요, 시장의 미묘한 신호까지 포착해내는 거의 시장의 깊은 심리를 읽어내는 듯한 그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될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보고서는 정말 독특하게도 5가지 이론을 융합해서 시장을 분석하는데요. 인간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는 군터 뒤크의 통찰부터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본이론, 켄 피셔의 역사적 순환 차트, 그리고 우리가 오늘 특히 집중해서 볼 존 캐스티의 사회적 무드 이론과 에드워드 듀이의 사이클 동기화 이론까지 정말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사회적 무드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경제적 사건이 사람들의 기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대중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집단 심리가 경제 트렌드를 이끄는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강력한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바로 긍정적인 무드가 시장 전체를 밀어 올렸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클 동기화 이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개월짜리 비즈니스 사이클이랑 9.2년짜리 자산 사이클처럼 원래 따로 놀던 여러 경제 주기들이 어느 순간 딱 맞아떨어지면서 동시에 같은 방향, 즉 상승 국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시너지가 폭발하겠죠. 이 보고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그 강력한 동기화 시점에 초입에 들어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분석 틀을 가지고 오늘 시장의 모순처럼 보였던 움직임들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 시장부터 시작해보죠. 이 슬라이드가 오늘 시장의 분열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보고서의 논리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강력한 소비자 심리, 우리가 방금 얘기한 긍정적인 경제 사이클 동기화, 그리고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내구재 주문 같은 거시적인 긍정의 힘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는요? 인텔의 실적 부진이나 공급망 우려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악재의 발목이 잡힌 거죠. 말 그대로 숲은 좋았지만 특정 나무 몇 그루는 아팠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여기도 상황은 비슷하게 복잡합니다. 영국, 독일, 유로 스톡스 50 지수는 소폭 상승했는데 유독 프랑스만 하락했어요. 이 미묘한 차이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여기서 제도 경제학이라는 또 다른 분석 렌즈를 꺼내듭니다. 각 나라의 고유한 산업 구조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건데요. 독일 증시가 오른 건 바이엘이나 SAP 같은 핵심 기업들을 뒷받침하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산업제도 덕분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프랑스 증시가 하락한 건 국가 경제의 아주 큰 축을 차지하는 명품 섹터, 특히 LVMH의 후계 구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분석 틀이 현재를 얼마나 날카롭게 해석하는지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보고서가 이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 어떤 대담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예측에 주목해 보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보고서는요, 앞으로 펼쳐질 글로벌 시장의 가장 극적인 변화, 그 거대한 모멘텀의 진원지가 바로 한국 시장이 될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신호탄이 바로 오늘 터져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7.09%라는 정말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죠. 보고서는 이걸 단순한 하루짜리 급등이 아니라 거대한 추세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보고서는 이 기세를 몰아서 2월 말까지 코스닥 지수가 1,3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구체적이고 대담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 표는 보고서의 핵심적인 아시아 시장 전망을 요약한 건데요. 코스피는 정부 정책과 살아나는 투자 심리를 동력으로 5,30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제도적 혁신을 발판 삼아 최대 1,350선까지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의 바이두 역시 단기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곧 출시될 인공지능 모델 어니 5.0에 대한 기대로 185 홍콩 달러 선까지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네요. 자,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 그럼 이걸 실제 투자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고서는 분석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걸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퀀트 매매 전략까지 아주 친절하게 제시합니다.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이 찾아낸 최적의 자산 배분은 이렇습니다. 미국 AI 성장주의 35%, 그리고 폭발적인 모멘텀이 예상되는 한국의 바이오, 기술주의 25%라는 꽤 높은 비중을 할당합니다. 이건 앞서 말한 한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예측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이죠. 나머지는 채권과 대체자산, 현금으로 안정성을 더했고요. 실전 매매를 위한 기술적 신호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데요. 코스닥은 트릭스 같은 추세 추종 지표를 활용해서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라는 거고요. 나스닥은 MACD 히스토그램이 양수로 전환되는 시점을 중요한 매수 신호로 포착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코스피 200 선물은 735.00포인트를 위로 뚫을 경우 아주 강력한 숏 스퀴즈가 터질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보고서는 현재 시장 상황을 아주 인상적인 하나의 비유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켄 피셔의 역사적 주기 이론을 빌려서 세계는 역사적 강세장의 위대한 왈츠에 진입했다고 선언합니다. 그 장엄한 왈츠의 서곡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보고서는 시장을 읽는 하나의 굉장히 설득력 있는 악보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이 악보가 아닌 전혀 다른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종적인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